재벌집 아들이 된 송중기.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용돈이 무려 5만 평.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저히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 현금 240억.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심지어 잘생겼어. 화폐가 240억이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시할래 볼래? 상위 0.001%의 인생을 살게 된 한 남자의 기막힌 숙명.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기고 이제 막 대학생 신입생이 된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얻게 된 걸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순양그룹 행사를 앞두고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 아니 그보다 누구세요?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요. 로얄 패밀리의 모든 것을 아는 남자의 정체는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윤현우요?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오늘 일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해결사 윤현우. 뭐예요? 시간 없어요. 서두릅시다. 아 네. 그때 1-5, 1-알파 지금 입장하십니다. 서두릅시다. 원칙적으로 우린 오너 일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마티형이신 회장님을 기준으로 1-0, 배우자분은 1-알파. 지금 막 도착한 회장의 아들, 부회장 진성준. 그의 숫자는 1-1- 지금 막 주차장에서 올라간 중입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순양그룹 회장이었던 진성준. 하지만 승계, 아버지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진영기 회장의 수건이었던 승계 작업. 하지만 제가 상속을 포기할 거니까요.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지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뭘 포기해? 그대로 팩폭을 때려버리는데 네가 누리는 모든 건 할아버지와 내가 이 순양이 만들어줬어. 성준을 무시하는 아버지 진영기. 자존심은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뜻대로 해드리죠. 그대로 순양에서 도망치려는 성준. 그때 그대로 쓰러지고만 회장.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회장님, 윤 팀장입니다. 현우가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 응급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아들 성준. 한편 큰오빠 실형 살게 한다더니 하여튼 약속은 지키는 법이 없지? 정치인 아니랄까봐. 정치를 말이야 대국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그 집안 싸움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면 쓰나? 아버지 잔치상 앞에서 성준이 대관식 열리는 거를 꼼짝없이 지켜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나를 밀어줬어야 돼. 당신 내 그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그럼 대관식에 당신이 서 있었겠지. 아이고 아이씨고 철시고 어이씨고 저이씨고 철시고 얼씨고 누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 정신이 말을 잘하지. 심해가 왔어. 그럼 난 벌 줄도 모르. 아이고 김 본부장님.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부재. 이는 다른 가족들에겐 기회이기도 했죠. 누가 하는 건데 그 발표? 당신 내 넥타이 하나 더 챙겨왔지? 덥석 무는 둘째. 차에 가져와요. 그때 진성준 부회장이 하는 걸로 하죠. 경쟁자나 다름없는 진성준에게 기회를 주자는 둘째 집안의 딸 예준. 담화문 내용.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 이슈는 단순하잖아요. 우리 순양이 자기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진성준 부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세연님? 이상하게도 기회가 될 바통을 던져주는데 윤 팀장, 두 번 말하게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형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는 다름 아닌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시간이 별로 없어 윤 팀장. 서둘러야겠네.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설득하긴 더 어려운 상황. 지금이라도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1년도 버틸 수 없는 이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극도의 흥분 상태인 부회장. 또 내가 나쁜 놈이지. 잘못은 당신들이 다 해놓고 왜 매번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급기야. 그때 골프채로 맞은 상태에서도 감정을 자제한 채 1987년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린 진성준이 할아버지에게 혼났던 이유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완벽한 스토리. 홍보팀에서도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설득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닌 완벽한 담화문까지 준비해둔 윤현우. 하지만 벌을 받고 나서야 차 대기시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막식에 나서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성준과 달리 그 윤 팀장 그런 꼴 당해도 받기 전 순양 그룹 기조분의 팀장인데 목에 힘 팍 주고 다니겠지? 윤 팀장님 대단한 분이세요. 뭐 회장님 오른팔은 뭐 아무나 하나요? 솔직히 윤 팀장 기조번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막 풀리기 쉽잖아. 요즘 스펙 좋은 애들이 누가 뭐 좀 잘을 내. 윤 팀장 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잖아. 충성이라도 해야죠. 다른 재주 없잖아요. 4D 직업이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건 그러면 혜미 씨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 그거는 접었어. 이 나이 먹도록 안 되면은 내 길이 아닌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형한테 학원비랑 생활비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 앞으로 나랑 같이 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한편 순양그룹을 급습한 검찰.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분식회계가 의심되는데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신경전. 미래자산관리팀이라고요. 오너 일가가 미래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비꼬는 듯한 검사 민영의 질문.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반격에 나선 현우.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어쨌든 순양그룹 안으로 치고 들어온 검찰이 수사.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순양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횡령, 배임, 탈세 혐의에서 순양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그 자산을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회장님.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해외 자산을 가져오려던 현우. Okay, $600 million into your account, sir. You became so wealthy at such a young age. Was it hard work or luck? 하지만 괴인들에게 붙잡히고만 현우. 그렇게 그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신대리가 여기 어떻게? 새로 발령온 그 신대리. 왜 이러는 겁니까?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윗선의 명령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어느 윗선의 명령대로 현우를 처리하러 온 건데 누굽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 그렇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가 저승으로 향하는 문이 돼버린 현우. 그렇게 천국으로 향하던 순간 현생으로 돌아온 남자는 도준이 깼니? 내가 왜 내 몸이 왜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삶으로 회귀한 현우. 그의 새로운 이름은 괜찮아? 순양그룹의 셋째의 아들 진도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순양그룹의 사람들. 당신들 그때 모두를 도열시킨 단 한 사람. 진양철 회장? 그저 TV나 책으로만 접했던 전설의 인물.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어 그만 진양철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도준을 말리는 엄마 혜인. 너희 할아버지가 저런 양반이다. 일평생 재미라고는 없는 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할머니의 말. 내가 누구라고요? 신곡기.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지금부턴 진도준이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된 상황. 게다가 그가 있는 시대는 과거인 87년? 그렇게 새로운 부모와 함께 도준이 향한 곳. 형준이 도준이 처음 와보지?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다. 이게 대문이야? 도준에겐 익숙한 이 저택. 대를 이은 순양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이름하여 정심제. 풍수에 능한 스님이 배산임수의 집터를 잡아주며 진회장에게 당부했다. 마음만 곱게 쓰면 돈이 말을 일 없는 땅이라고. 정심제라는 택호. 이 집의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다. 터부터 돈이 흐르는 이곳에 막 도착한 도준. 동경에서 유학하고 긴자 스시아이에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일본 놈들이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회가변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납치해온 선수예요, 선수. 하나부터 10까지 까다로운 진회장의 입맛.
역시 아직은 국산은 일지한테 안 된다니까요. 한심하게 첫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몇 개고? 밥 한 마리다. 생선과 밤양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느낌상의 무게가 아닌 정확한 숫자를 따지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 번 스시를 줄 때 보통은 이 밥알이 320개라.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그러더니 280개만 해라. 단지 맛만 본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보고 그에 맞게 바꾸는 회장 진양철. 배 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용기 인사드리나 보다.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셋째 윤기. 수은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남보다 못한 취급. 그때 영화사 간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에 건다네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당신 도움 하나도 없이. 이제 윤기도 다른 애들처럼 주말마다 인사하러 오겠대요. 허락하시면요. 순양그룹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말 모임.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예용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가차없는 공격.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급기야 와 네가 내 아들이고. 진양철에겐 아들마저 이익의 대상이었죠. 회장님. 손님 나온다. 소금 뿌리라. 잔치날 맞네. 동료는 걸베이들 천지네. 거지 취급당하는 아빠 윤기와 이 상황을 적응해야만 하는 도준.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저.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순양의 승계구도에서 제외된 사다시형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순양그룹 마스터 비서였던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도준.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건 그러나 없다. 순양그룹 오너 진실가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나다. 하지만 막내 손자에 대해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현우. 내 기억 속엔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왜지? 그때 누군가 할아버지 창고에 들어가는데 같은 시각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역사는 각하를 이 나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겁니다. 밑밥을 까는 청와대 비서실장. 좀 드셔. 향이 좋네. 차로 대화를 한 타임 늦추려고 하지만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순양도 동참하셔야지요. 고삐를 늦추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장. 각하께서는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실장아. 갑자기 네 알고 있었나? 여 청계와 집 실장님은 알고 계셨다 하는데 말을 하다 말고 훈장을 꺼내더니 이 훈장 이게 후불제라. 빙빙 돌린 비서실장의 말을 한 방에 정리하는 진양철. 수금하러 오셨다 카네. 얼마에 쳐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양철은 잘 알고 있었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한편 진양철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린 장손 진성준. 요즘 돈 되는 영화 뻔하잖아. 홍콩 애들이 총 쏘거나 영어 본세? 미국 애들이 전쟁하거나. 플래톤. 윤기 넌 어느 쪽이냐? 프랑스 애들이 기도하는 얘기예요. 사탄의 태양 아래라고. 우린 영어 한다는 애가 왜 숙박업을 하려고 그래? 관객들 다 재울 거야? 그때 아빠 사고 쳤어. 2층. 지금 이 방엔 우리 둘밖에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이 상황에서 머리를 굴리는 성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이게 미쳤나 이씨.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진 회장.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엄마 그입 못 다무나. 불현듯 도준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회장님의 회가변 때일입니다. 깨진 도자기? 눈앞에서 기록된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아나? 이깟 종적이만한 그러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할애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되려다. 이미 순양그룹의 후계자로 점 찍어진 상황.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 명이 밧줄이 걸려있다. 회장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목숨을 쥐고 있는 무거운 자리였죠. 네가 그나마 가족들의 생명줄이라 이 말이라.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바로 순양그룹의 후기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이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아는 그대로 반복되는 현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도준. 난 1987년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야. 모든 게 혼란스러운 도준. 아니면 시간여행, 그도 아니면 환생, 어느 쪽인 걸까? 원래의 가족을 잃고 방황한 도준에게 이 세계의 엄마는 엄마도 처음엔 너랑 똑같았어.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나랑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인데
지금은 건질만해. 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된 이유를 찾았거든. 우리 도준이도 언젠가 그 이유 꼭 찾게 될 거야.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계에 도준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편 덤핑 경쟁에 나선 종목이 64K D램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를 노리던 진 회장이 위기에 빠진 상황.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 공세에 나서면 순양 반도체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방심해버린 순양그룹. 밤 9시입니다. 뉴욕 나가 있는 게 임필서이가. 일라면 팩스를 한 장 보내라 캐라. 진 회장이 원하는 건 팩스를 하시면 어떤 사표. 네? 일을 못했으니 상하는 대가를 받으려는 진 회장. 셈이 정확한 사람이었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를 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얼마 그 미국에 햄버거 먹으러 갔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정심제로 들어온 두 아들.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은 가격 채점한다고 해도 올 한 해만 적자가 1,300억입니다. 1,300억. 엄청난 손해. 이건 완전히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반도체 어렵게 꺼낸 둘째의 조언. 접죠 그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초기 투자 비용만 잃고 말자고요. 지금이라도 발을 빼면 몸은 지킬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들지 말고. 게다가 국내 경쟁사인 영진 반도체도 두 손 들었어요. 일본이랑 매각 협상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돈 됩니까 반도체? 되돌려 받는 그 질문. 그 시각 정심제에 방문한 또 한 사람. 아니 웬일이냐 네가 이 시간에? 어제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된 도준. 할아버지께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원 녀석 속에 영감이 들었나? 애가 애다운 맛이 있어야지. 순진하신 건지 총기가 의려지시는 건지. 아니 봄은 몰라요? 아빠가 불러준 대로 달달달 외워온 말투잖아요. 40대 아저씨 말투. 셋째 윤기의 짓이라 생각하는 두 며느리. 할아버지 말씀 끝나시고 나오실 거다. 도준이 두 김으로 불리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기사를 보며 대기 타던 그때 도착한 진 회장의 딸 부부. 대선자금 배달책으로 가서 어르신한테 눈도장부터 찍어. 검사 남편을 정계에 진출시키려는 화영의 계획.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공천 받아야지. 곤모수수 면에서 최강자였죠. 좀 자기는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역시 아버님을 쏙 빼달랐다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자금 지원하래요? 말한 적도 없는데 감으로 다 파악해버리는 딸 화영. 나 아버지 딸이에요? 그만 감도 없을까 봐요? 싱겁기라. 진 회장한텐 미워할 수 없는 딸.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하긴 군부 독재 갈아엎자고 봄부터 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모를까. 이 흐름이라면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렇다는 것. 대선자금. 지금이 골든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그게 누구? 문제는 알 수 없다는 것.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범국민 후보잖아요. 둘째 오빠를 비웃는데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양측이 접전일 때는 비호감이 없는 쪽이 이긴다고요. 서로를 견제하는 남매. 이 실장. 예, 회장님. 그 지지율 조사 말이다. 순양경제연구소에 한번 시켜봐라. 내 돈 받아물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그런지.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기에 순양그룹에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죠. 뭐 하나 안 나가고. 너 윤기 아들 아니냐? 어제 일로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야, 윤기 이 자식 이거 어려서부터 의문스러운 데가 있더니 10년 동안 드나들지도 않다가 애를 앞세워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네. 부모가 가란다고 혼자서 여기를 와? 회사를 탐낸 부모가 보낸 거라 보는데 그때. 막내 아드님 자제분이 회장님 뵈러 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여 말고 또 있었더나. 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판. 알아듣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외면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도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어제 깨진 도자기 값을 하러 왔다고요. 당차지만 그저 귀여운 행동. 뭐? 네? 자식 이게 아주 너 그 도자기 너 가격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5장? 뭐 5,000원? 뭐 5만 원? 비웃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50억. 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 50억? 대선자금이면 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당돌하게 답하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저라면 대선자금은 노태우 쪽에 걸겠다고. 양김이 통합을 앞둔 상황에 노태우에게 걸겠다는 건 그야말로 망하겠다는 뜻이지만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가 될 테니까요. 아무도 걸지 않는 후보에 판돈을 거는 도준. DJ랑 YS가 단일화만 하면 노태우 후보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못 이기지. 단일화?
심지어 어른을 놀리는데 두 사람이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아니라서. 도준의 말을 엿드는 진 회장. 도저히 값은 다 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애 똘똘하게 잘 키웠네. 그때 전달된 소식. 시장님, 대선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합의에 의한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렬 소식. 이는 곧 노태우의 우세를 의미했죠. 회장님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말해봐라. 단일화 깨질 거 우야를 안 넣어. 저라면 양보 못했을 테니까요. 욕심이 나서. 같은 반 친구 3명의 반장 선거에 나가면 1등과 2등은 결코 손잡지 않아요. 결국 1등을 하는 거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어부질이네. 어부질로 3등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 대선 자금은 노태우한테 주라. 맞나? 거기서 끝나지 않은 조언. 저라면 3등 1등이 되기 전에 빨리 주겠어요. 그것도 상대가 생각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왜냐하면 3등일 때 주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1등이 된 다음에 주면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한마디로 저평가된 주식에 지금 바로 투자하라는 도준. 곧바로 이 실장, 예, 회장님. 우 과장한테 차 대기시키라 해라. 돌아가려던 그때 봐라. 네 하나만 더 대답해봐라. 하지만 도저히 값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알고 보니 진양철의 어린 적수. 그 어려운 거 아니다. 퀴즈다, 퀴즈. 정답 맞히면 상금도 있겠네요. 이젠 할아버지와 거래를 하려는 도준. 공짜는 내도 싫다. 진양철 회장이 추가로 낸 문제는 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갖다가 어부지락했다. 맞나?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어지는 진양철 회장이 낸 난제.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작은 새우가 배가 안 터지고 고래 싸움에서 살 방법. 이는 반도체 신입인 순양그룹이 일본과 미국을 이길 방도로 묻는 것인데 대답하지 못하는 도준. 뭐 보통 아들하고 똑같구만. 결국 이 문제만큼은 풀지 못한 도준. 단일화 안 됐고 어떻게 알았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대? 형이 그러던데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미래를 안 도준의 엄청난 비법. 척 보면 M입니다. 뭐야 이거는? 황기순 씨 유행어입니다. 어른한테 이게. 도준이 어른들을 가지고 노는 사이.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법이 있을 것 같나? 반도체가 포기가 안 되나 봅니다, 회장님.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만 굳이 반도체를 노린 건 내가 와 반도체 고집하는지 아나? 우리 공장 아들이 머리 띠묶고 포크레인 굴삭기 앞세워가 임금 올려달라. 내한테 달려들 때 딱 하나만 생각했다. 사람 장사는 이제 끝이다. 한계를 마주한 진 회장. 앞으로는 기술 장사해야 먹고 산다. 진 회장의 예측이 맞다면 반도체는 우리 순양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중요한데 뭐 반도체가 돈이 되냐고? 그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지금으로선 모험, 아니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진 회장의 수족 비서실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하는데 네 민주화가 뭔지 아나? 뜬금없이 변한 시대를 논하는 진 회장. 글쎄요. 전에는 내 주머니 돈을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다면은 인자는 민간인 세 놈으로 늘었다. 민주화는 곧 더 많은 경쟁이었죠. 그게 민주화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민간인 세 놈 중 하나에게 뺏기게 될 겁니다. 한편 1등하고 2등이 싸워서 3등이 이기는 걸 어부지리라 했다.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 새우가 이길 방법은 그때 이길 방도를 찾은 도준. 이제야 알았다. 진양철 회장이 낸 퀴즈의 정답을. 곧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댁에 계세요? 하지만 바그다드 출장이요? 하필이면 사업차 바그다드에 있었던 진 회장. 그럼 그 언제쯤 돌아오시죠? 그런데 익숙한 항공편. 칼파리팔 87년 칼기 사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을 태운 여객기가 버마 랑군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날에 진양철 회장이 서울로 돌아온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그렇다면 골든타임은 앞으로 3시간. 진양철 회장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시간뿐이다. 같은 시각 국왕의 차남인 후세인 왕자가 오늘 저녁 우리와 같은 칼 828편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큰 딜을 해야 하는 상황. 이 실장 야가요 비행기 안에서도 영업을 뛰락하네. 진 회장이 칼 828 탑승을 앞둔 시점.
미리 신고를 해보지만 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폭탄. 바그다드 공항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장난 전화로 취급받는 상황. 결국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문제를 푼 동시에 항공편 변경을 시도한 메모. 하지만 서울에서 온 연락은 따로 없었나? 예, 없었습니다. 어딨지? 사라져버린 메모. 그렇게 비행기에 탄 진 회장. 이대로 죽고 마는 걸까요? 예상대로 사라진 비행기. 탑승자 명단 확인했어요? 큰오빠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최종 탑승자 명단입니까? 네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예정대로 그 비행기를 탑승한 진 회장.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뀌어버린 역사 일부. 진 회장의 자서전엔 분명 칼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곳의 질서에 변화가 생긴 걸까? 도준의 등장이 이 모든 것을 뒤틀어버린 걸까요? 그때 멀쩡히 살아 돌아온 진 회장. 뭐 어디 초상 났더라? 와 다들 울고 난리고. 바그다드 최종 탑승자 명단에 그래가 뭐 실망했나? 살아 돌아와가. 아유,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버지. 진 회장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국내 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서울에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경유지인 아부다비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탄 덕분에 그때 슬며시 도준을 쳐다보는 비서실장. 천우 신조로 화는 면했습니다. 서울에 갑작스런 일정이 생기셨다면서요? 누구지? 제가 절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그때 영진 반도체 말이다. 그 일본에 매각한다 안 했나? 그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 내 오늘 샀다. 새우가 새우를 먹은 건데. 영진 반도체. 예? 아니, 아버지 이거 고래 싸움에 끼어 드시겠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새우 몸집 한번 키워볼라 하는데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결정.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넣기로 결정한 진 회장의 선택. 새우 한번 키워볼란다. 올인. 고래 맹기로. 하지만 아버지 지금은 죽다 살아난 몸이다. 이번 사고로 업그레이드된 진 회장. 내가 겁날 게 남아있을 것 같더라. 모든 게 정리된 그날 밤 펼쳐본 서류백에서 진 회장이 꺼낸 건 그날 환승 전 비행기 안에서 서류함을 살펴보던 진 회장. 그때 사라진 도준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할아버지가 내주신 퀴즈 정답을 이제 알았어요.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도준의 방도는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진 만큼. 회장의 생각과 똑같았죠. 영진반도체 매각 시한은 29일 오후 5시입니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선 비행기 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메모를 보시면 항공편을 변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운명처럼 발견된 메모와 서울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알아봐라. 바뀐 진 회장의 선택. 손자의 메모 덕에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진 회장. 그리고 대통령은 노태우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각하 임기 동안 반도체 독점 사업권 순양해 주십시오. 도준의 조언 덕에 대통령 줄까지 잡은 진 회장. 네 말대로 청와대로 가는 대선 자료는 내 직접 배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와 당선될 기도 아닌데 2등 3등까지 지원하라 했노?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오겠죠. 한마디로 미리 장기 투자를 해둔 건데 보통 꼬마가 아닙니다. 네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진 회장. 미래를 알고 있는가 아이가?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기도, 게다가 갈기가 폭파될 기도. 대답해봐라! 흔들리는 도준. 이대로 모든 사실을 말할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 밝히고 마는 걸까요? 미래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도준이 아닌 건 미래뿐만이 아니었죠. 고래 싸움에 새우가 어부지기로 이기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모한 도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퀴즈를 내신 거죠. 정답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할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속내를 들키자는 그가 처음으로 들키고 맙니다. 아니 왜 서지에서 독대를 하냐고. 자식들도 본 적 없는 진 회장의 모습. 아니 아버지 왜 저러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못하는 일 아니야? 손자에게 밀려버린 진 회장의 자식들. 큰오빠 평정심을 유지하는 첫째 영기. 한편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그래 얼마면 되겠노?
하지만 돈은 필요 없는데요. 그 좋은 돈을 거절한 이유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대신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요구하는데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렇게 도준이 찍은 곳은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 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는 도준에겐 식은 죽 먹기.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그때 원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퀴즈 상금은 이미 다 치른 것 같은데. 그럼 거래. 당돌하게 진 회장과 거래를 시도하는 도준. 하지만 내한테 없는 게 니한테 있어야 그게 거래다. 그 말에 따르면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 내가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아직 진 회장이 갖지 못한 그것. 순양가에선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과연 그게 뭘까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서울법대 합격증이요. 어느 아들도 손자도 가져다 주지 못한 대한민국 학벌의 상징. 맞네. 돈으로 못 사는 합격증. 내가 뭘 주면 되겠노? 다들 한번 모여봐라. 진 회장의 새로운 지시. 이번 주 주말 가족 모임부터 도주인의 식구들 숟가락도 밥상 위에 같이 올리나라. 한마디로 밀려난 셋째를 다시 가족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공표. 도주야 내 손주다. 그렇게 몇 년 뒤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약속을 지킨 도준.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기회다. 그렇게 상전벽해다. 상전벽해. 어렸을 적 받은 경기도 땅은 덜렁 저수지 하나에 사방 천지가 논떼기 밭떼기던 땅이.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그곳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믿을 수 없는 투자 실력. 얘가 이래 될 줄 니 그때 알았나?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건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도저히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이 지금은 현금으로 240억. 어디 한번 시할래 볼래? 240억을 가진 자산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신입생이 된 도준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까요?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 끼고. 오늘은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원작 소설을 통해 사랑받은 작품인데다가 이를 드라마로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아주 몰입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좋았던 건 보통 드라마가 일주일에 2회 방영이라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금, 토, 일 3회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행하시기엔 너무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마스터 비서에서 이젠 완벽한 손자가 된 도준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저는 당분간 이 드라마를 쭉 볼 예정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매주 금, 토, 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